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에 첫 인사를 가던 날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한 순간 심장이 유독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린 한우 선물 세트가 공연히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침부터 3번이나 갈아입은 원피스 자락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마중을 나온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감싸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 진짜 좋은 분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 그 한마디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렸는데요. 문이 열리자마자 환하게 웃고 계신 남친 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사람을 맞이하듯 두 팔을 살짝 벌린 채 서 계셨어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였어? 그 목소리는 꾸밈 하나 없이 담백했습니다. 진심이 그대로 배어나오는 톤이었으니까요.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도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어요. 밖에 많이 추웠지? 어서 들어와. 우리 아들이 사진을 안 보여줘서 이렇게 예쁜지 전혀 몰랐어. 곁에 서 있던 남자친구가 머쓱한 듯 뒷목을 긁적였습니다. 엄마, 이날을 위해 내가 숨겨둔 거야. 남친 어머니가 제 등을 살며시 토닥여 주셨어요. 큰 손길도 과한 제스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한번 두드려 주셨을 뿐인데 온몸을 조이고 있던 긴장이 눈 녹듯 스르르 풀려내렸어요. 사람의 손길이라는 게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깊이 닿는 법이니까요. 거실을 지나 식탁 쪽으로 안내받는 동안 집안 가득 퍼진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는데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나물 반찬까지 한눈에 보아도 이른 새벽부터 정성을 쏟았다는 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릇 하나하나에 손끝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혹시 못 먹는 거 있으면 말해. 억지로 먹는 거 싫으니까. 그 말투 속에 담긴 배려가 처음 만난 사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게 만들었습니다. 형식적인 환대가 아니라 상대의 불편함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 말끝에 묻어났으니까요. 음식이 맛있어 보여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 그래? 그럼 다행이다. 남친 어머니의 얼굴 위로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 제 접시 위에 올려주며 나지막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많이 먹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날씬한 걸 좋아한다고 하지만 너무 마르면 건강에도 안 좋잖니.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양념이 깊게 밴 고기의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맛있었어요. 표정으로 먼저 답이 나왔는지 남친 어머니가 흐뭇한 눈매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님, 진짜 너무 맛있어요. 다행이다. 앞으로 많이 많이 해줄게. 그 짧은 약속이 단순한 음식 이야기를 넘어 앞으로의 관계까지 품고 있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남친 어머니가 직접 우려낸 생강차가 식탁 위에 올라왔어요. 잔을 감싸지자 은은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천천히 번져왔어요. 대화는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로 흘러갔는데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남자친구 어릴 적 에피소드까지 그렇게 크고 작은 웃음이 오가는 사이 남친 어머니가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우리 며느리는 직업이 간호사라며? 며느리 그 단어에 심장이 살짝 뛰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네, 어릴 적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의대는 어림도 없어서 고민 끝에 간호학과를 갔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다들 의대해서 그렇지. 간호대학 가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 공부도 많이 어렵다고 하던데 참 기특하네.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걸요. 간호사가 왜 대단한 일이 아니야? 나라에서 인정한 전문직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진짜 복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말 속에는 단순히 직업에 대한 호감을 넘어선 진심 어린 존중이 서려 있었습니다. 호의라고 치부하기에는 눈빛이 너무 진지했고 사교적 인사로 넘기기에는 목소리의 떨림이 너무 선명했어요. 차를 한 모금 천천히 넘긴 남친 어머니가 먼 곳을 바라보듯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잠시 멈춘 시선 끝에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 같은 것이 어렴풋이 비쳤어요. 사실 나도 젊었을 때 꿈이 간호사였어. 뜻밖의 고백이었습니다. 진짜? 진짜로 간호사가 꿈이었어? 남친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고 남친 어머니가 수줍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우리 동네에 작은 보건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간호사 선생님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남친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안에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접혀있는 듯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 손도 잡아주고 하는 모습에 그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매일매일 일기장에 적었거든. 그럼 왜 못했어? 남친이 묻자 남친 어머니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원망도 후회도 아닌 그저 오래된 사실을 꺼내놓은 것 같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다 그렇잖아. 집안 형편이 안 되니까 꾸미고 뭐고 접어야 했지. 내가 일을 해야 밑으로 동생들이 학교를 갈 수 있었으니까. 무심하게 흘리는 그 한마디가 오히려 가슴 깊은 곳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접어야 했던 꿈의 무게가 얼마나 버거웠을지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가슴속에 간직하며 지내야 했던 그 소망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야 했을 때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만으로도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간호사라는 말 들으니까 괜히 더 반갑네. 남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는데요. 처음 현관에서 등을 토닥여 주셨을 때와는 또 다른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간절한 손길이었어요. 내가 못 이룬 걸 우리 며느리가 이뤄준 것 같아서 더 기쁘다.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코끝이 찡해져서 찻잔만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고개를 떨궜지만 손등위로 전해지는 그분의 온기만큼은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친구가 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는데요. 그 눈빛은 마치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진짜 좋은 분이라고 라는 말을 건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어 들었습니다. 식탁 위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연안김이 그 빛 속에서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남친 어머니의 조용한 고백은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 한편을 울렸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들려오던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무색해질 만큼 그분에게서는 따스한 진심만이 느껴졌으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잘 맞는 고부관계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물었어요. 어땠어? 괜찮았어? 엄청 좋은 분인 것 같아.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의대 가고 싶었지만 못 갔잖아. 그치만 난 간호대 간 거 나름 만족하고 잘 지내거든. 근데 주변에서 다들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의대에 가야지 라면서 상처 아닌 상처를 줬잖아. 근데 어머님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랑 비슷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내 직업이 괜찮은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날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하나하나 풀어놓자 엄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빛이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딸이 받아온 따스한 환대가 고스란히 엄마의 마음까지 어루만진 모양이었어요. 그렇듯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남친도 우리 집을 찾아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고 갔는데요. 그를 배웅하러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어요. 나란히 걸음을 옮기던 그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양가 어머니만 계신 것도 운명인 건가? 그러게, 나도 그 생각하긴 했어. 두 분 다 좋은 분들이라 괜찮을 것 같아. 맞아, 잘 지내실 것 같아.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문득 식사 때 내내 신경 쓰이던 것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근데 오늘 엄마가 차린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았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자기 좋아하는 생선 요리로만 차렸는데 많이 못 먹는 것 같길래 물어본 거야. 아까 아침에 호밀빵을 먹었는데 그게 체한 것 같아. 내내 속이 안 좋더라고. 그래도 나름 맛있게 먹으려고 엄청 노력했어. 그럼 속이 안 좋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초대받아놓고 그런 소리를 어떡해. 어머님 음식 맛있었는데 아쉽네. 남친이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어요. 체한 속을 꾹 참으면서까지 예의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 씀씀이가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대수롭지 않은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가볍게 웃어넘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작은 일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하며 나날이 바쁘고도 설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남친 어머니와 따로 만나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백화점이나 시장을 거닐며 이런저런 물건을 구경하기도 했는데요. 만남이 거듭될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눈에 띄게 좁혀져 갔습니다. 만날 때마다 남친 어머니가 건네는 세심한 배려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처럼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메뉴를 고를 때도 제 취향을 먼저 물어봐 주셨고 불편할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함께 쇼핑을 마치고 마주 앉아 식사를 하던 참이었어요. 따끈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올리던 남친 어머니가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신혼집은 어디로 구하기로 했니? 아직 생각 중이에요. 조심스레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사부인 혼자 계시니까 그 근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친정엄마 옆이 편할 거야. 순간 젓가락을 쥔 손이 멈춰졌는데요. 먼저 친정 가까이에 살라고 권하는 모습에 반사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혼자 계시잖아요.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사부인 집 근처로 구할 생각해라. 딸 시집 보내고 나면 적적하실 거 아니야. 난 진짜 괜찮아. 담담하게 흘려보내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깊이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홀로 지내시는 입장이었지만 자신의 외로움은 접어둔 채 예비 사돈부터 헤아리는 그 넉넉함이라니 배려라는 단어만으로는 도저히 다 담을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국그릇 위로 시선을 떨구었지만 이미 눈가에 맺힌 것은 숨길 도리가 없었어요. 그토록 배려심이 많은 분이 예비 시어머님이라는 사실에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오랜만에 이종사촌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니와는 친자매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우리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 때 세상을 떠나셨고 비슷한 시기에 이모와 이모부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아는 채 엄마와 이모는 생계를 꾸려나가느라 늘 분주했어요. 새벽에 나가 밤 늦게 들어오는 두 분의 빈자리를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채웠던 셈입니다. 그렇게 의지하며 자란 세월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 피를 나눈 친자매보다 더 단단한 끈이 우리 사이에 생겨나 있었어요.
그날 만나자마자 언니가 볼멘 소리를 꺼냈습니다. 남자친구 생겼다고 요즘은 언니한테 연락도 잘 안 하더라. 미안해. 결혼 얘기 나와서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바빴어. 괜찮은 사람인지 잘 확인은 한 거야? 나한테도 한번 보여줘야지. 감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저와는 달리 언니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감정으로 먼저 움직이는 편이라면 언니는 논리와 판단이 늘 앞서는 쪽이었어요. 그토록 정반대인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오래 잘 지내는 것이 신기하다는 말을 주변에서 종종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날도 언니는 남자친구의 인성이 괜찮은지부터 확인했습니다. 회사도 중견기업 다니고 성격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중견기업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인성이 괜찮냐는 말이잖아. 인성은 당연히 좋지. 거기다 예비 시어머님도 엄청 좋은 분이야. 네 입에서 나오는 좋다라는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진짜라니까. 엄청 좋은 분이야.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도 있으니까 무조건 잘 확인해봐야 해. 만약 문제가 있으면 바로 헤어질 생각하고. 언니, 결혼 앞둔 사람한테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도 네가 착하고 좋다고 했던 그 사람이 네 돈 가지고 날랐잖아. 내가 그 인간한테 돈 받아내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알기나 해? 아무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면 의심부터 해야 하는 거야. 명심해. 직설적이고 매서운 언니의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예전에 사람을 너무 믿어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뒤처리를 도맡아 해결해 준 것도 언니였으니까요. 알았어. 앞으로도 잘 살필게. 분위기를 바꾸듯 언니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근데 여기 분위기 엄청 좋다. 무슨 카페가 이렇게 좋아? 그지? 사실 여기 예비 시어머님이 알려주신 곳인데 나도 와서 보고 놀랐다니까. 거기다 여기 커피랑 파스타도 엄청 맛있어. 카페에서 파스타도 팔아? 오, 이름이 길긴 한데 암튼 여기 파스타 맛있어. 언니 파스타 엄청 좋아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야. 곧이어 주문한 음료와 파스타가 나왔는데요. 한 입 베어 물고 씹던 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 거봐, 그날 먹어보니 딱 언니 취향이더라니까. 그날 그곳에서 음료와 케이크까지 몇 번이고 추가 주문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와는 오래전부터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지내온 사이다 보니 굳이 말을 가려가며 조심할 필요도 없었어요. 편안한 대화가 샘물처럼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언니와 시간을 보냈던 것이 제 인생에 있어 신의 한 수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얼마 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언니 이름을 보고 가볍게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온 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사뭇 달랐어요. 서연아, 너 혹시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있니? 아니, 난 집인데. 그건 왜 물어? 그럼 혹시 남자친구 무슨 약속 있는지 알아? 오늘 어머님이랑 이모님 만나서 밥 먹는다고 했어. 그건 왜 묻냐니까?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온몸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거든요. 나 지금 너네 집 근처로 갈 테니까 잠깐 나와봐. 언니, 무섭게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가서 말할 테니까 우선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언니 성격의 용건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짧은 통화 속 언니의 음성에서 읽어낸 건 다급함도 분노도 아닌 차갑게 가라앉은 경계심이었습니다. 잠시 후 언니를 만나러 나갔는데요.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언니가 운전석에 앉은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언니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인데 그래? 우선 여기 앉아봐. 그리고 이건 우황청심환이니까 이거부터 마셔. 이걸 왜 마셔? 건네받은 우황청심환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있자 언니가 재촉했습니다. 그 최근에 떠밀리듯 우황청심환을 삼키자마자 언니가 비로소 말문을 열었어요. 네 남자친구 어디 있는지는 들었어? 그럼 그때 언니랑 같이 갔던 그 카페 있잖아. 파스타 맛있었던 그 집. 거기서 만난다고 했어. 근데 그건 왜 묻는 건데? 사실 너랑 다녀오고 난 뒤 나도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회사 동기랑 같이 그 카페 가서 시간 보내고 있었거든? 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서린 무거운 분위기에 마음이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 본 것 같아. 본 것 같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너 카톡 메인 사진에 있는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도 오늘 거기 간다고 했다며. 그럼 완전 빼박이네. 빼박이라니? 거기 갔다가 그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 보고 완전 기겁해서 내가 몰래 그 인간들 대화 내용 녹음해 왔어. 카페 사진 찍는 척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전혀 눈치 못 채더라고. 우선 여기 사진 봐봐. 언니가 내민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던 순간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화면 속 인물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때? 맞지? 오, 맞는 것 같아. 근데 카톡 메인 사진만 보고 어떻게 딱 알아본 거야? 순간 언니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뒷테이블에 앉아 있었거든. 근데 이모라는 사람 목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다 들리더라고. 다 들리다니, 뭐가 다 들려? 그 인간들이 말하는 게 다 들렸다고. 나 아니었으면 너 인생 완전 꼬일 뻔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답답하니까 빨리 말해봐. 제가 재촉하자 언니가 휴대폰의 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리던 순간 충격적인 장면이 화면 위로 펼쳐졌어요. 그들은 천사의 탈을 쓴 악마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모란 사람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태민이 너 걔네 엄마 얼굴 보고 밥이 넘어가디. 비위 한번 좋다. 억지로 밀어 넣었지. 서연이한테 어떤 상황인지 미리 듣고 가긴 했지만 막상 얼굴 보니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 그 지경이면 화장으로 가릴 생각을 하던지 해야지. 사람이 그런 주변머리도 없다니. 서연이 말로는 피부가 예민해서 화장하면 다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래. 아무리 그래도 예비 사이가 인사 오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미련할 수가 있어. 그 대화만으로도 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친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으니까요. 엄마랑 이모가 안 봐서 그렇지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진짜 토할 뻔했다니까. 그 정도야? 오, 완전 최악이라니까. 그래서 최대한 눈 안 마주치려고 고개 숙이고 그랬어. 근데 서연이 걔도 참 눈치가 없는 건지 나보고 왜 이렇게 못 먹냐고 하는 거야. 진짜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니까.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체했다며 음식을 못 먹었던 이유, 뒷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러운 척 웃던 그 표정은 전부 계산된 연기였던 겁니다. 눈치가 없으니까 깜빡 속아 넘어갔겠지. 여전히 네 연기에 속고 있는 거지? 당연하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어. 언니 말대로 예전 꿈이 간호사였다고 하면서 사연 발휘하니까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고지곳대로 믿더라니까. 셋이서 낄낄대며 우리 모녀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녀 이야기로 정신없이 웃어대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엄마의 얼굴을 두고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 뒤에도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서연이 걔는 피부가 괜찮다며. 나도 봤는데 걔 피부는 아주 좋은 편이야. 유전이 아니라 정말 다행 아니겠어. 만약 유전적인 질환이라고 하면 결혼 반대했지. 그렇지. 서연이 피부는 완전 좋은 편이지. 모자가 키득키득 웃고 있었는데요. 이모라는 사람이 한술 더 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체면이 있지. 결혼식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 상태로 결혼식 참석시키면 다들 수군거릴 텐데. 서연이한테 잘 말해서 그 엄마는 결혼식 참석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란 사람이 그 정도 주변머리는 있어야지. 결혼식 때 하객들이 수군거릴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아찔하네. 영상이 재생되는 내내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던 것은 다름 아닌 엄마의 얼굴이었어요. 엄마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셨는데요. 그 시절 몸이 아파 한약이며 이런저런 민간요법을 썼던 모양이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한방병원이 아닌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약을 지어 먹다 보니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얼굴에 열꽃 같은 것이 피었다 지기를 반복하면서 두드러기와 염증 같은 증상이 번갈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지기도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얼굴이며 손등, 팔꿈치, 여러 부위의 흉터처럼 얼기설기한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심각한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말처럼 화장으로 덮으면 오히려 더 부어오르고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레이저 치료부터 이것저것 시도해본 방법들도 상태를 악화시키며 통증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자극 로션 하나만 얇게 바르는 것 외에는 달리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에게 약점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어요. 평생을 안고 살아온 상처이자 누구에게도 함부로 내보이고 싶지 않았을 아픔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놀림거리로 삼아 조롱하고 심지어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까지 태연하게 내뱉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불길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약과에 불과했다고 해야 할까요? 곧이어 그들의 진짜 속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라는 사람 입에서 기막힌 말이 터져나왔어요. 그나저나 친정엄마 근처에 살라고 말해놨어? 그럼 언니가 시키는 대로 했지. 그랬더니 뭐래? 역시나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신도 혼자 지내면서 친정엄마 곁에 살라고 권하던 그 따스한 목소리가 전부 짜여진 각본이었다니 배려인 줄 알았던 것이 치밀하게 설계된 덫의 첫 번째 골이었던 겁니다. 그럴수록 네가 배려가 많은 사람인 척 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그쪽에서 미안해서 너네 집 근처로 구하겠다고 하지. 앞으로 계속 감성적으로 자극해야 해. 그러니까 잘 들어. 다음 단계는 네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했다는 말을 해. 그런 식으로 불쌍한 척하면 걔가 걱정하면서 태민이한테 먼저 너네 집 근처로 구하자고 할 거야. 그때 그걸 덥석 물면 절대 안 되고 미안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정 아프면 간병인 부르면 된다고 해. 남의 귀한 자식을 고생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야. 단계별로 촘촘히 짜인 시나리오였습니다. 즉흥적인 잡담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의를 역이용해 서서히 올가매는 계획이었어요. 사람의 감정을 그토록 정교하게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네. 역시 언니는 천재다, 천재야. 우선 말이나 잘 들어봐. 그러다 보면 걔가 알아서 들어와서 산다는 말을 할 건데 그때 네가 막 울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측은지심을 이끌어내는 거지. 그렇게 같이 살게 되면 처음에는 네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도 하고 막 챙겨주는 척하라 그 말이야.
며느리가 있는데 나보고 밥을 하란 말이야? 우선은 키를 들여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한 반년쯤 지나면 내가 큰 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엄마를 너네 집으로 보낼게. 그럼 네가 한 반 달 정도 엄마를 돌보다가 걔 보는 앞에서 어지럽다고 쓰러지는 척해. 그 모습 보면 걔가 또 걱정을 할 거 아니야? 그때 은근슬쩍 회사 그만두고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런 식으로 해서 엄마를 완전 걔한테 떠넘기는 거지. 우리 언니가 완전 천재라니까. 역시 대학물 먹은 사람이 다르긴 하구나. 당연하지. 앞으로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말 귀담아 들어. 거기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쓰러지는 연기 같은 것도 연습하고. 이 연기가 사실 같아야 믿는다 그 말이야. 알았어. 그들의 대화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숨이 턱 막힌 듯 정상적인 호흡이 쉽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꿈이라던 이야기도, 친정엄마 곁에 살라던 배려도, 등을 토닥이며 건넨 온기마저도 전부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 속 소품이었던 겁니다. 눈가를 촉촉하게 적셨던 제 눈물까지 그들에게는 작전이 성공했다는 신호에 불과했으니까요. 길을 들인다 떠넘긴다, 연기를 연습한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한마디로 저를 사람이 아닌 이용할 도구로 본 것이었어요. 잠시 후 언니가 입을 뗐습니다. 당장 헤어질 생각해. 내가 오늘 그 카페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너 완전 속을 뻔했잖아. 이거 녹음하는 내내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일어나서 그 인간들 면상에 확 음료 부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알기나 해? 너 설마 이런 상황에서도 결혼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지? 언니, 우리 엄마 보고 토가 나온다는 사람이랑 결혼이라니. 그럼 완전 골이 빈 거지. 잘 생각했어. 네 남친 보고 지금 여기로 오라고 해. 여기로? 시간 끌 거 뭐가 있겠어. 바로 끝내버려야지. 곧바로 서태민 그 인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금세 오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장소가 집 근처 공원이다 보니 어딘가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얼마 뒤 약속한 공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녹음된 파일부터 들려줬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던 순간 서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속이려다 들켜서 많이 놀랐어? 저기 서연아,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 이미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네 말 들을 필요 뭐가 있어. 너랑 끝났으니까 그만 가봐. 서연아, 나는 진짜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외할머니 간병할 사람이 없다고 두 사람이 짜고 그런 거야. 난 계속 말도 안 된다고 말했어. 나 진짜 억울해. 한 번만 용서해줘. 서태민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카페에서 우리 모녀를 조롱하며 낄낄대던 인간이 그제서야 억울하다니 그 가증스러운 변신에 역겨움만 치솟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언니가 손에 들고 있던 딸기 주스를 서태민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어요. 딸기 주스가 이마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지만 언니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 괴롭힌 거 더 심하게 해주고 싶지만 너 같은 인간이랑 얽혀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만 꺼져. 한 번만 더 내 동생 앞에 나타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서태민이 벌떡 일어나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딸기 주스에 범벅이 된 채 뒷걸음질을 치다 비틀거리는 꼴이 처참하다 못해 우스꽝스러웠어요. 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언니가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인간 인사 온다고 했을 때 이모가 우리도 오라고 했거든. 근데 저 인간 어색할까봐 엄마가 그냥 참석하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만약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참석했더라면 오늘 카페에서 저 인간이 나를 알아봤을 거 아니야. 참 사람 인생 모르는 거라고 하더니만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우연히 우연을 물고 그 우연이 다시 필연이 되어 저를 구해낸 셈이었으니까요. 만약 그때 언니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카페에서 마주치자마자 서태민이 경계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대화는 영영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당연하지. 넌 평생 이 언니한테 잘해야 한다. 담담하게 내뱉는 말투였지만 언니의 눈가도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는 충격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온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뒤로 큰 충격 탓이었는지 심한 감기 몸살이 밀려왔습니다. 열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결국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는데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녹음 파일이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따스하게 등을 토닥이던 손길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토할 뻔했다는 그 목소리가 벽을 뚫고 들려오는 듯 했어요. 믿었던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자리에는 배신의 잔해만이 쓸쓸히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을 지우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가슴을 핥히고 지나갈 때마다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상처란 것이 하루아침에 아무는 법이 없듯 그 시간은 길고도 고단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란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언니가 자신의 회사 직원 한 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마침내 결혼에 골인했어요. 남편은 엄마 얼굴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에도 그 이후로도 단 한 번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적이 없었어요. 시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서로 조금 다를 뿐이라는 담담한 말씀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너그러움이 한때 산산이 부서졌던 사람에 대한 믿음을 조용히 되살려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지인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서태민 그 인간이 결국 고부 갈등으로 이혼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그 이야기를 듣던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몇 년이란 시간이 흘렀건만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는데요. 통쾌하다는 감정보다는 안도감이 온몸에 번져갔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화가 다시 떠오르며 세상에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